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9월 9일 월요일 오후 5시 49분 비트코인 현재 7,490만원대. 저번주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음봉으로 내려오다가 주말간의 바닥이 어느정도 좀 잡히고 오늘은 고개를 조금 들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느정도 좀 바닥을 찍으면서 이 채널 하단까지도 한번 이제 돌파를 해주면서 결국에는 대형 쌍바닥을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형태를 좀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형 쌍바닥. 근데 이 대형 쌍바닥이라는 게 결국에는 기존에 이제 찍었던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이 아래 꼬리 부분까지 결국에는 이제 내려오면서 쌍바닥을 이제 찍는 형태가 됐는데, 업비트 기준으로는 쌍바닥이 성립이 되지만 달러 차트 기준으로 보시면은 여기까지 안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차트를 이런 식으로 그려놓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꼬리까지 깨면서 하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심어주기에 좀 충분했고, 다만 이제 하방 돌파라기보다는 이 정도 구간에서 여기 지지 라인이 굉장히 좀 강한 지지 라인입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7,200만원대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고, 일전에 이제 ETF 승인이 여기서 났죠. 승인이 나오고 나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상승 랠리를 펼쳤고 어느 정도 올려놓은 구간에서 지지를 어느 정도 하다가 굉장히 세게 올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금 계속 지지를 하는 게 일단은 차트에서도 좀 확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바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게 차트나 거래량에서도 좀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자리를 깨지 않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채널의 하단에서 채널의 상단까지, 여기 채널 상단 자리, 채널 하단 자리가 있죠. 하단을 찍으면 상단을 다시 찍으러 가고, 하단 찍으면 상단 찍고, 하단 찍으면 상단 찍고, 이런 패턴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구간에 다시 한번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반등을 해주게 되면은 다시 한번 9천만원에서 9,400만원대 이 자리까지는 어느 정도의 반등도 우리가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큰 이벤트, 이번 주 수요일에 CPI가 잡혀 있습니다. 이번 CPI 굉장히 좀 시장에서 좋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전달에 2.9%를 나왔는데 이번에는 2.6%를 예측함으로써 상당히 그래도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라는 확신을 연준이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CPI를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형 이벤트 CPI 그리고 다음 주에 FOMC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로 차트를 눌러놨다라는 것은 이런 대형 이벤트를 이제 필두로 해서 반등으로 가는 이런 추세의 변곡점이 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 관점으로 시장을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밤 21시 30분에 잡혀있는 9월 11일이죠. CPI 2.6% 예측. 계속해서 3.4, 3.33, 2.9 낮아지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2%대로 들어왔던 저번 달에 이어서 0.3%나 더 낮게 지금 예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장 예측치와 흡사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0.1%씩 더 낮게 나오고 있어요. 예측을 하는 거에 비해서. 그럼 이번에도 이 추세를 따라갔을 때 2.6을 예측을 하지만 2.5%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겠다. 그렇게 이제 점쳐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예측치보다도 낮게 2.5%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면은 상당한 빅롱의 또 재료가 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느 정도 좀 롱 진입을 조금 하고 있고요. 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직전에 크게 반등이 나왔던 구간에서 27%, 30%, 32%까지 바닥을 찍은 이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 추세로 나올 때 대략적으로 27%에서 30% 정도의 반등이 나왔었다라는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위로 25%에서 30% 가량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또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위로 25%가 올라간다라고 해도 지금 자리에서 일단은 직전의 고점 65K 저항이 어느 정도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쭉 나와주고 여기를 이제 돌파해주고 그 다음에 살짝 이제 눌리다가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짜주는, 아마도 이런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왜냐면 어차피 이번에 찍은 이 49,000달러 이제 바닥에서 터진 이 거래량, 그리고 원화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이 쌍바닥까지 찍은 형태가 나왔고요. 이 달러 차트 기준으로 보셔도 어쨌거나 저점을 높여놨습니다. 여기서 찍은 이 49,000 이 저점에서 65K까지 반등했다가 지금 다시 내려왔는데 여기까지 내려가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은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들어왔던 이런 역헤드앤 숄더의 마지막 어깨 자리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저점을 한번 낮췄다가 찐저점을 찍어주고 양옆에 어깨 라인을 형성해 준 다음에 반등을 좀 크게 주는 그런 추세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 짧게
짧게 본다라고 한다면 30분봉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 이번에 찍은 저점에서 저점을 여기 살짝 높여놨죠. 그래서 53,600달러 정도, 요 정도 자리, 여기 정도를 좀 손절을 잡고, 왜냐면 여기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여기 저점까지도 이런 식으로 한번 또 붕괴할 가능성도 없진 않기 때문에 손절가를 여기를 잡아도 되고 여기를 잡아도 되지만 좀 더 타이트하게 잡겠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잡고 어느 정도 좀 레버리지를 써서 뭐 좀 눌리더라도 이런 식의 반등이 터졌을 때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요 자리 손절 잡고 좀 롱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계속적으로 영상이나 카톡방에서도 강조드렸던 이 수위가 최근에 이런 식으로 급반등 이후에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왔지만 비트가 빠지는데도 이 자리 0.74 자리를 굉장히 잘 지지를 해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좀 손절을 잡고 상방으로 한번 충분히 다시 한번 재상승을 노려볼만 하다. 그리고 수위가 지금 조금 움직임이 그래도 최근에 알트들 중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수위는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위에 대한 코인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9월 6일 금요일에도 강조를 드렸고 지금도 크게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쭉 이제 올라오면서 단기 목표가 0.9에서 1달러 정도 목표를 잡았었는데 거기 정도 쳐주고 살짝 눌리고는 있지만 일봉 관점에서 보셔도 뭐 요 정도 살짝 오늘 음봉 어느 정도 조금 나오다가도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익 코인 같은 경우에도 3일봉을 보시게 되면 요 자리 1.17달러 정도의 저항이 굉장히 좀 세요. 이번에도 여기를 못 뚫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근처까지 갔다가 눌린 건데 계속 두드리다 보면 이 1.18, 1.179죠. 요 자리를 계속 두드리다 보면 한번 이제 이런 식으로 뚫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1.4에서 1.6 자리까지도 목표로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수위가 이 자리 돌파를 하게 된다면 지금 이 자리 저항이 굉장히 세거든요. 1.18달러 저항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 자리를 어쨌거나 계속 두드리다 보면 한번 이런 식으로 뚫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랬을 때 1.6달러까지도 한번 볼만하다. 그래서 일단 이 수익 코인에 대한 최근의 이 흐름 자체 크게 이제 밀리지도 않고 반등은 또 이제 굉장히 세게 나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정도 세게 나왔으면 이 정도로 좀 또 다시 눌릴 만한데 이런 눌림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눌리다가 다시 올리고 눌리다가 다시 올리고 이거는 뭔가 이제 누르다가도 다시 튀어 올라가려는 힘 자체가 지금 굉장히 조금 강하다. 그런 느낌을 차트에서 충분히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계속해서 이제 이 자리 1.18달러 자리를 좀 뚫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여기 저항을 맞게 될 테지만은 계속 이 저항을 맞다 보면은 저항이 이제 뚫리는 순간 조금 이제 크게 올라가면서 이 자리 고점 자리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 같은 경우도 이렇게 141% 수익 인증해 주셨고 1041% 이런 식으로도 수익이 잘 났죠. 그리고 블러도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블러 같은 경우에도 좀 최근에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약간 블러랑 수익가 조금 같이 움직이는 경향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에이브도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강세를 조금 보여주는 이런 코인들 조금 이따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요. 좀 비트코인을 마무리를 드리자면은 어쨌거나 이번 주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추세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찍어놓고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추세, 그리고 여기에 이제 탄력을 덧붙일 수 있는 게 이번 CPI와 이제 FOMC 다음 주죠. FOMC까지 해가지고 조금 중요한 반등의 재료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또 이제 해리스 후보랑 또 TV 토론을 합니다. 그것도 11일에 잡혀 있는데 이제 90분 동안 해리스랑 토론을 합니다.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전에 바이든 대통령과는 좀 다른 적수죠. 바이든일 때보다도 지금 훨씬 더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고 말빨이라든지 해리스 후보만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강한 어떤 메리트가 있거든요. 여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약간 이제 백인이 아니라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주류 계층을 훨씬 더 이제 결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번 TV 토론은 바이든 때랑은 완전히 다른 양상이 나올 수가 있고 이 TV 토론도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잘 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해리스 같은 경우가 이제 첫 TV 토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긴장을 많이 할 수가 있겠죠. 트럼프는 이미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노련미를 보여주면서 또 이제 약간의 우세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트럼프의 지지율도 충분히 또 올라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11일에 있는 트럼프와 해리스 TV 토론도 좀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어쨌거나 CPI라는 거죠. 근데 이제 CPI를 시장에서 이번에 좀 상당히 좋게 예측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반등 추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에 조금 무게를 더해줄
자료가 바로 이제 비트파이넥스 거래소 쪽의 롱 물량이 대체적으로 비트코인이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할 때 롱 물량이 어느 정도 증가를 했었던 추세가 보이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찍고 롱 물량이 조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 20%에서 30%의 반등을 우리가 충분히 조금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통상적으로 비트코인이 과거 패턴상 반감기 이후에 480일 이후에 최고점에 도달하던 그런 사이클이 있는데 이 사이클상 사실상 이제 내년 여름이 최고점을 찍는 그런 사이클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까만색이 현재고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중간 단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반감기가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기존에 이 직전에 있었던 반감기 같은 경우 2014년도 반감기 이후에는 쭉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파란색 선 이런 사이클이 있었고 직전의 반감기 18년도랑 21년도에 있었던 불장 사이클에서도 마찬가지 비트코인이 69K를 찍었던 이 노란색 선으로 봤을 때 쭉 올라가다가 요 정도 3월에서 5월 정도의 최고점을 좀 찍었었죠. 그리고 지금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지만 7만 달러 근처에서 막혀있고 횡보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5만 달러까지 한번 깨는 그런 휩소를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올라가고 있는 그 중간 단계다라고 볼 수 있고 결국에는 이제 사이클상 내년 여름 그러니까 빠르면은 한 3월에서 5월 정도에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럼 지금부터 연말 내년 연초까지는 상승하는 분위기로 충분히 갈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인 이런 사이클상 내년 봄이나 여름 정도의 최고점을 좀 찍고 빠지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전전 반감기에서는 사실상 가을 연말 그러니까 25년 말까지도 랠리가 이런 식으로 좀 길게 진하게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상승 관점으로 볼만한 그런 이제 근거들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감기가 시작하고 나서 지금 상당히 강한 랠리를 올 연초에 보여준 건 맞지만 강한 랠리 이후에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는 구간이 지금이고 눌림 이후에는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깨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비트코인 역사상 다시 보기 힘든 그런 저점이 될 수도 있는 자리일 수도 있겠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내년까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 49,000에서 터진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졌었고 5만 달러를 이탈시키면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였는데 이걸 한번 이탈시켰었고 굉장히 많이 패닉셀 물량도 이제 발생을 시켰고 굉장히 지루하게 횡보를 하면서 많은 개미들이 좀 털려 나가는 그런 구간을 어쨌거나 이제 형성을 한 이후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비트코인이 55,000달러 부근에서 어느 정도 보여주는 지금 자리가 앞으로는 다시 못 올 저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의 랠리를 펼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이런 이제 대형 변곡점이죠.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 올라가는 추세로 이제 바뀌는 대형 변곡점이 될 만한 지점입니다. 미국 대선도 앞두고 있고 CPI가 지금 2.6%를 예측을 하는데 계속해서 올려왔던 금리까지 낮추는 역사적인 FOMC가 9월 18일에 또 있고요. 거기에 대해 맞춰서 이제 추석 명절까지 한국이 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국민적인 어떤 명절인데 이 구간에 사람들의 이제 어느 정도 휴식 기간을 갖고 코인에 관심을 좀 멀리 둘 때 기습적인 빅롱 빔을 터트리면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관련해 가지고 해당 기간 중에 또 FOMC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빅롱이 터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마도 이번 주부터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감히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떨어지면서 65,000을 찍고 나서 떨어지면서 상당한 공포 분위기를 연출을 했지만 어쨌거나 오늘 상당히 좋은 추세로 주말까지 해가지고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해주는 이런 모습은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에도 비트숏을 뭐 저번 주에 잠깐 잡았었다가 뭐 5만 달러가 깨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했다가 바로 포지션을 종료했죠. 왜냐면 이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상승 관점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 관점은 상승이지만 그 안에서 단기 뭐 이제 롱숏 트레이딩을 하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롱숏 포지션을 잡겠지만은 어쨌거나 숏 포지션 잠깐 잡았다가 종료를 했다. 유동성이 유입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9월 8일 포지션 숏 포지션을 종료하면서 3% 이익을 남기고 청산을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지표들이라든지 거시적인 이 흐름 자체가 이제는 조금 반등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 시장의 고용 지표도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고 그래도 이제 좋게 나오고는 있지만
물가도 잡히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을 때는 다시 한번 시장은 이제 유동성을 풀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죠. 이 재무장관이 시장을 주시를 하고 있고, 시장이 더 떨어지면 분명히 돈을 더 찍어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조치가 화폐 가치의 하락, 거기에 비트코인이나 이제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상승을 충분히 이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랠리가 충분히 앞으로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열었던 숏을 닫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비트코인이 7% 하락 마감을 했지만 그 다음 달인 10월에 39%가 올라가는 이런 경우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9월 달에 지금 마이너스 9% 정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바닥권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손익비상 여기 저점을 손절 잡고 롱을 본다라고 해도 여기가 이제 손절 나가게 되면 이제 저점까지 또 이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짧게 손절을 잡는다 해도 위로는 20%에서 30%가 열려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만큼 반등이 세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손익비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손절을 잡고 롱을 보는 관점이 충분히 유효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알트들도 고개를 들고 있죠. 그래서 에이브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 하락할 때도 전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좀 화끈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 구간에서의 힘을 어느 정도 좀 비축하면서 올라가는 느낌이고, 결과적으로 이 20만 원을 뚫게 되면서 랠리가 어느 정도 28만 원 정도까지의 랠리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에이브도 뭐 우리가 이제 상승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16만 원 딱 손절 잡고 추가적인 상승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스테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직전에 저점까지 이탈을 시킨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알트들이 직전에 저점 찍고 상당한 랠리를 이제 상반기에 보여줬었는데, 중요한 건 이번에 하락하면서 그 저점까지 이탈시킨 코인들이 굉장히 많다. 다만 이 자리를 이탈을 하게 되면 시가총액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구간에서 충분히 반등이 어느 정도 좀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스테픈 같은 경우에도 주봉상 이제는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만하다. 그래서 이 스테픈도 145원 정도 딱 손절을 잡고 위로 충분히 250원에서 한 3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을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 파이낸스입니다. 이 온도 파이낸스도 업비트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내려오고,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쌍바닥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주봉 관점에서 보시면 직전에 큰 거래량이 터진,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49,000달러를 찍었던 이 저점에서 거의 근접을 한 이런 쌍바닥의 형태를 그리고 W식의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이제 블랙록이 대입을 하고 있는 코인이고 RWA 관련이 좀 대장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총일 1조 정도 되는 코인인데, 어쨌거나 이 바닥 구간의 메리트, 어느 정도의 반등세가 나온다고 했어요. 충분히 다시 1000원에서 1200원 정도까지는 목표로 한번 들고 가볼 만한 자리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고개를 고개를 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코인들, 알트들도 전반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고, 항상 고개를 들 때 강하게 고개를 드는 코인들, 그런 코인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이 아마도 이제 CPI 때 상당히 좀 흔들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수요일 밤이기 때문에, 지금 월요일밖에 안 됐고 수요일 밤까지 어느 정도 차트를 올려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갔다가 CPI 나오면서 이렇게 좀 흔들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는 움직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어쨌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는 그래도 이제 충분히 반등을 어느 정도 노려볼 수 있는 저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해서 봉의 형태만 양봉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 해준다라고 한다면 저점에서의 3일 연속 양봉이 이제 반등의 시작점이 또 될 수도 있는 그런 시그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자리에서 일단 65,000짜리 저항은 좀 있을 수밖에 없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65,000 가기 전에 62,000 저항도 또 있어요. 62,000 저항도 굉장히 좀 센 저항입니다. 그렇지만 월봉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8월, 9월을 약세를 보여줬고, 전반적인 추세가 이제 3월부터 계속 밀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추세 자체가 바뀌는 지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9월 달에 어느 정도 올라가고, 10월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11월 올라오고, 12월, 1월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식으로 랠리를 펼칠 가능성, 이런 식의 월봉으로서의 랠리를 이런 식으로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번 눌리고 고점 돌파하는 패턴, 지금도 눌리고 고점 돌파하는 패턴으로 갔을 때도 이런 식의 V자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7만 달러를 좀 다시 찍어주는 그림이 충분히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 월봉의 관점에서 봤을 땐 여전히 이 저점 구간에서 올라갈 구간은 많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65K 저항이라든지 62K 저항, 그 다음에 여기 7만 달러 저항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저항 자리에서는 살짝 이런 식으로 좀 밀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추세를 좀 돌려나가지 않겠냐, 그렇게 좀 전망을 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약간의 이제 저점 매수 관점에서의 측면, 반등의 측면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CPI도 상당히 좋게 시장에서 또 예측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통 시장 예측치랑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6%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거조차도 호재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차트가 이런 식으로 눌려 있는 상황에서 좀 어느 정도 이런 대형 이벤트들을 맞이한다는 것도 이제 반등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차트가 내려오다가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흐름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지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수위라든지 온도 파이낸스라든지 에이브 이런 코인들 좀 잘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쌓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저번 주까지 해서 굉장히 좀 짜증나고 날씨도 덥고 비트도 하락하는 굉장히 조금 힘든 여름이었지만 여름은 이제 끝나가고 있다. 첫 금리 인하 시즌, 미국 대선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연말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말 랠리를 한번 좀 기대해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이번 주는 CPI가 있기 때문에 CPI 이 수요일 이후에 목요일에 영상을 좀 찍어서 CPI 결과와 함께 시장을 좀 분석을 하는 영상으로 목요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